네, 안녕하세요. 아싸살롱 김은주의 경성백정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팔 수 없는 것을 팔아서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린 윤덕영이라고 하는 자의 벽수산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 좋은 자는 아닌가 봐요. 자라고 네. 하는 걸 보니까. 네. 네. 보통은 윤덕영이라는 분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렇죠. 그 자는 어떤 자인가요? 이완용에 맞먹는 친일 매국의 제1인자였죠. 사실은 이 말이 팔 수 없는 것을 팔아서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렸다는 옛날에 그 이완용이 죽었을 때 신문에 나왔던 사설 중에 일부예요. 근데 그것은 와닿네요. 네, 모든 친일 매국을 한 이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경고 같은 얘기죠. 그렇지만 그들이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고 편안히 누워서 죽었다라는 뜻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오늘 얘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매국이니까 나라를 그렇죠, 팔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야, 근데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어디 한번 볼까요? 네. 얼마나 잘 살았길래? 네. 벽수산장이 그 총체인가요? 이자가 잘 살았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벽수산장이라는 것은 옥인동 땅. 사실은 이 윤덕영이 누구인가면 그 마지막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비였던 아내였던 순정효 왕후의 큰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외척이네요. 네, 외척이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외척의 세력을 등에 업고 호의, 호사를 다 누리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경술국치의 도장을 찍게 만든. 네. 그렇죠. 사실 우리 알려진 거는 이완용이지만 사실 더 나쁜 자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막후의 1인자였다고 합니다. 막후의 1인자. 윤덕영은 계속 숨겨져 있는 어떤 막후 세력의 1인자였습니다. 그래도 이완용은 뭔가 집이 남아있다거나 이게 저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사실 이 벽수산장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이 옥인동 일대를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동네 해설사가 이게 예전에 벽수산장에 있던 넓은 터가 몇만 평인데 여기에 호수도 있었다고. 네, 그래서 호수도 있었습니다. 집에다가 큰 연못을 파서 인왕산 물을 끌어다가 여기다 물을 채워놓고 여기서 집안에서 뱃놀이를 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어떤 집이길래 근데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그 벽수산장은 흔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그 벽수산장을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네. 서촌을 걷다 보면 정교하게 다듬어진 화강석 같은 건축 자재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세종 아파트, 지금 현재 세종 아파트의 주차장 우리 집이었어. 세종 아파트. 나 거기서 13년 살았잖아요. 그 돌은 몰랐던 거야. 모르죠. 그렇구나. 그 기둥 난간석으로 사용했던 부자재가 지금 주차장에 남아 있고요. 그래요?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고. 돌 하나 있었어. 네. 그리고 성서원이라고 했던 그 앞에 보면 빌라가 있는데 빌라 양쪽에 아직 기둥이 남아 있어요. 그게 벽수산장으로 들어가는 정문이었습니다. 정문에 어떤 기초 부분이 기둥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지금 빌라가 있고 주택이 있고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선의 축 끝에 벽수산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타고 올라가야지만 벽수산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벽수가 윤덕영의 호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호 중에. 그리고 산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산장이면 무슨 이렇게 조그만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진 봤는데 무슨 유럽의 귀족 백조의 성 같은 그 정도의 저택입니다. 신데렐라 캐슬 같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벽수산장이 지어지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발견됐는데 프랑스 건축가가 설계한 설계 도면이 발견됐어요. 그래요? 한간에 알려지기로는 그냥 누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맞습니다. 근데 뺏어서 지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의뢰했던 이는 어떤 사정상 만들지 못하고 윤덕영이 그 도면으로 그렇게 벽수산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건축가인데 의뢰할 정도면 좋은 자지. 이자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면 그 의뢰 한자도 또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 갑자기 그자들이 좀 그래서 네. 1913년도부터 시작해서 완공되는 건 1935년도에 완공이 돼요. 야, 그럼 20몇 년을 네. 지었다는 예. 거네요. 그런데 또 실제로는 윤덕영은 거기에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살았고 그 다음에 바로 홍만자회라는 빨간색의 만자를 가진 신흥 종교를 창설하는데 1922년에 중국에서 창설된 신흥 종교입니다. 이 종교 단체의 조선 지부의 대장이 윤덕영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부가 윤덕영의 그 별장 벽수산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는 어디 살아요? 자기는 그 많은 그 옥인동에 있던 54%의 대지를 필지를 네. 대지를 그 윤덕영이 소유하고 있었고 거기 폐쇄 등본을 떼보면 네. 한 19채 정도의 가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소실의 집과 자기 그 한옥으로 지어진 집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서 거주하지 않았나. 근처에다가 소실까지 같이? 네. 지금 소실의 집은 무섭구나. 소실의 집은 윤덕영이 사실은 그 큰아버지였는데 윤덕영이 아니고 그 순정효왕후의 생가로 잘못 알려져가지고 한번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가 다시 취소되고 그리고 또 그 건물 자체는 지금 남산 한옥마을에 가면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낙후되고 네. 그 부재들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집은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완전 서양식 그 귀족 저택처럼 네. 지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맨날 우아하게 그 레스토랑 식사하다가도 그렇죠.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허름한 집 가잖아요. 회장님들이. 네네. 그런 것처럼 집을 엄청 지었는데 정작 살리는 게 너무 불편할 때가 아닐까요? 맞아요. 네. 집은 이렇게 스케일이 맞고 맞습니다. 집다워야 되는데 네. 도저히 집 같지 않은 집을 지어놓고 네. 살래니 너무 불편해서 네, 이렇게 세주기 자기는 뒤에 가서 조그만 집에 사는 네,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가. 네, 그리고 그 연못 같은 경우도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거의 200평 정도 됐다 그러거든요. 지도에 맞아요. 보면은 나오는데 그 어떤 1914년 정도 네. 그 매일신보의 사진 기사를 보면 그 연못이 터져가지고 그 주위의 모든 집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아니 근데 그런 기사가 집은 35년에 완공되었다면서요? 계속 지어지면서 연못 같은 조경은 또 연못은 따로 이미 쓰고 있었고. 네. 이 자연재해 대비를 제대로 안 했네요. 사실 연못이 그때 그 터져서. 당시 사진을 보면 주위에 전부 다 한옥 기아를 올린 그쵸. 나지막한 마을이잖아요. 마을 속에 그 프랑스 유럽식의 거대한 궁전 같은 건물이 서 있으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옥인동에 이렇게 인원산에 내려오는 비탈진 네, 땅이니까 네. 거기에 이렇게 큰 저택이 네, 있고 네. 연못이 있는데 이 둑이 터지면 저수지 터진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갑자기. 맞습니다. 네. 그런 사건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벽수산장의 그 얼마 전에 윤덕영의 그 집터 구전으로는 계속 이게 송석원터였다라는 네. 말이 계속 있었는데 확실하게 진짜 벽수산장이 송석원터에 있었나 이게 의문이었는데 사진이 하나 발견되면서 이게 송석원터에 벽수산장을 지었다. 근데 그 송석원이 뭐냐면 그 조선 초기에는 그 서천 일대가 왕가의 외척들의 새거지였어요. 굉장히 호의호식하는. 근데 이제 조선 중기로 넘어오면서 중인들이 활발하게 네, 이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중인들이 또 문예 운동을 하는 르네상스, 문예 르네상스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때 그 전에는 양반들이 하는 시를 짓고 서화를 보고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 그런 문화를 못 했었는데 중인들이 드디어 이제 돈과 어떤 권력들을 조금씩 가지면서 그런 시사회를 만들어요. 그 시사회를 했던 그런 역사적인 어떤 중인의 공간이었는데 윤덕영이 이제 조선 말기 구한말 되면서 일제를 등에 업은 그런 친일 세력들이 서촌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거죠. 사실 거기 건너서 이완용도 집이 있거든요. 땅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음 한참 시간에 중인들이 이렇게 문화적인 터를 네네.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일제가 준 은사금으로 그렇죠. 맞아요. 싹 사들여가지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아방궁을 지은 지었습니다. 거네요. 네. 그게 중요한 건 그자가 나쁜 자네. 네,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기로는 송석원 저 각자가 추사 김정리가 쓴 저 송석원 각자가 아마 그 바위글씨 얼마 전에 네네. 발견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글자가 아마도 박로스 화백의 미술관, 지금 현재 종로구 구린미술관으로 사용하고 박로스 있는. 미술관. 네. 네. 근데 그 집이 사실은 벽수 윤덕영이 막내딸 집이라고 그렇죠. 들었어요. 네. 그 집을 지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 그 박로수 구린미술관 그 건물이 있고 밑에 보이고 그다음 그 위에 벽수산장이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당시에는 그 사이에 가옥이 없어서 벽수산장에서 걸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소실도 옆에 데리고 살고 네. 막내 딸도 시집 보내고 거기다가 거의 집 지어주고 제국이었죠. 네. 심지어 이제 그 집은 또 박길룡 선생님이 또 설계했고 네, 양식적으로 맞습니다. 너무 예쁜 네, 집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 그 소설 읽은 적 있어요. 그 윤덕영의 막내 딸이 이제 그 가문이 몰락하고 윤덕영은 이제 해방이 되기 전에 네. 죽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는 적산으로 이제 몰수되고 네. 그 딸이 이제 이건 소설 네네. 소리가 진짜인지는 네네. 모르지만 감옥에 갔다가 와도 여전히 부잣집 막내 딸이 위세가 등등하고 미모가 뛰어나서 그 뭐지 독립운동가의 후손과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 네네네. 그런 소설이었거든요. 결론이? 결론은 이게 결국 그 여자가 망했지. 근데 결론은 여전히 그때 이제 그 소설에서 이렇게 네. 묘사되는 게 이게 소설이니까 텍스트잖아요. 이게 뭐 영상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때 자기 집을 묘사하는 거나 응접실을 묘사하는 거나 그 당시 어렸을 때 누렸던 그 당시에 그 문화적 혜택. 벽수산장이었겠죠? 그런 걸 묘사하는 게 굉장히 생생했던 기억이 네. 있어요. 그 소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찾아볼게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윤덕영이 살았던 그 별장이 1973년도까지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네. 바로 윤덕영이 1940년도에 사망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벽수산장을 그 홍만 자회가 사용하는 네. 게 거의 5년 정도. 그죠? 네. 1935년 맞아요. 완공되면서까지 계속 사용했으니까 40년도에 사망하니까 거의 뭐 사용을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자기는 그런데, 못 썼지만.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장남이 먼저 빨리 사망함으로써 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손을 네. 드리게 되는데 윤강로라는 양손한테 모든 자기와 자작이라는 자기와 자작과.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해 줍니다. 그럼 그 은광로는 아직 그 재산을 갖고 있겠네요? 아니요. 연도는 혹시 정하지 않지만 네, 해방 후에? 일제 해방 전에 해방 전에. 이미 미쓰이 물산에 미쓰이 네. 광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광산 재벌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럼 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았으면 판 돈이 있을까?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탕진했던가 했겠죠. 탕진했겠지. 탕진했을 거야. 건물은 그대로 있고 그 건물은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그 건물은 일본의 소유였잖아요. 그냥 적산으로 돌아가는 적산 그렇죠. 가옥이 되니까 그 적산 가옥을 덕수병원에 불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덕수궁이 아니고 덕수병원에서 네. 그 사용하다가 한국 전쟁과 뭐 해방을 겪으면서 인민군이 잠시 주둔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합군이나 유엔 사령부들이 숙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현재 이렇게 많이 아는 웅커크라고 불려졌는데 웅크라 예, 그런 유엔 기구 산하에 그런 군인들이 와서 사용했습니다. 1963년도에 화재가 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2층과 3층을 완전히 전소해서 건물로서의 기능이 스탑되는. 그 화재는 방화는 아니죠? 방화는 아니고 그냥 실수로 그냥 실수였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그대로 버려진 채 있다가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일대에 오래 사셨던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덕수병원에 불화를 했는데 왜 덕수병원에서는 거기 그 자리에다 병원을 짓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왜 불화받은 땅을 여전히 주택지로 남겨놨을까요?
그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불화하는 방법에서도 네. 공정성이 그닥 많지는 않았을 않았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세력이 좀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그러니까요. 받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제 벽수산장이 그렇게 넓은 토지가 네. 있었다면 지금도 그 정도 덩어리의 무언가가 그 자리에 있을 있어야, 법도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가 옥인동 그 유명한 47번지 네, 맞습니다. 이고 네. 그 47번지가 19개 필지로 네네네. 쪼개 있다고 네. 그래서 그 왜 대림에서 뭐 짓는다고 한참 아파트 재개발 네. 한참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근데 그 큰 집이 다시 19개 필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아마 그 이전에 이미 그 양손한테 물려주고 나서 네. 그 양손이 더 그 적산가옥 미쓰이한테 팔기 때. 전에 이미 지분들이 잔잔하게 많이 쪼개져서 이미. 매각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벽수산장은 지금은 그 건물이 불에 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거 만약에 있었으면 그 큰 게 그래도 게 우리 그 중앙청 자리처럼 없애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윤덕현 저자 이러면서 다행이에요 불나서. 그 누가 불 낸 거 아닐까? 아무튼 그 소실이 사용했던 그 한옥은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계단을 보면 굉장히 그 화가 잘 다듬은 화강석 계단으로 해서 기역자로 꺾여서 올라가거든요. 네. 보면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의 소실의 집이니까 최고급의 자재와 최고급의 어떤 기술이 총동원된 그런 한옥의 맛이나 어떤 의미? 네. 장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노화됐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똑같이 실측해서 지금 남산 한옥마을에 한옥마을로 옮겨 카피본이 있습니다. 카피본이. 네, 완전히 새로 지어진. 그 당시에 또 그만한 돈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또 얼마나 또 좋은 또 안목과 자재로 이렇게 집을 지었겠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벽수산장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그 정면을 찍은 사진도 많고 그 사진도 많이 봤지만 실제로 이 윤덕영이 이 집을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왕 같은 존재의 그걸 보고 과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제1인자 대한민국 그런 기록이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최고의 뭔가를 하고 싶. 그때 이완용의 집이 최신식의 어떤 그 르네상스 플러스 약간 변형된 신고준주의도 아니고 기둥이 있는 필로티 포치를 가진 어떤 정면을 가진 양옥을 짓고 있거든요. 그게 옥인동 밑에 부분에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완용 집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완용의 집 당시에 지어졌을 그것 또한 아방궁으로 두 집이 했는데 저는 그 집이 이완용하고 라이벌 의식으로 그거보다 더 잘 지어야지 이렇게 작동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사진들 보면은 이렇게 그 유럽 저기처럼 군복 입고 휘장 이렇게 두르고 백작 자작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서양식의 우리 로망이 때도 있었겠죠. 뭐 서민들은 중산층들은 뭐 문화주택이나 이런 거를 했었고 그 당시는 나는 오리지널 이렇게 해서 이런 차별화처럼 했던 거죠. 그래도 벽수산장이 그 구전으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뭐 옥인동에 지어졌던 서촌의 아방궁터로 사실 유명한데 우리가 아주 잘 의식하지는 않는 윤덕영의 사저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근데 흔적도 없이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근대 문화유산 전문가로서 김은주 박사님 어떻게 보시고 또 하실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벽수산장의 건축 부재들이 서촌 곳곳에 있는데 그런 부재들을 한 곳에 모으든지 아니면은 서울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모아서 그것을 어떤 기록으로서 남겨두고 그리고 그 장소에는 팻말이라도 안내판이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윤덕영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팔은 그 매국의 어떤 역사적 단죄를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는
그런 어떤 기록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료에 남아있는 그 부주, 기둥 조각들이나 뭐 문주 위에 얹었던 네, 장식들을 맞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화려하고 정교하고 사실 그 물건들만의 그것만으로 보면 가치가 굉장히 또 있는 사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처럼 어딘가에 모아서 그걸 좀 뭐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그러니까 시간으로 어디로 가나요? 다음 시간은 딜쿠샤로 갈까요? 네? 딜쿠샤. 아, 딜쿠샤. 네. 딜쿠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기로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죠. 아싸.